분비물이 많아지고 찝찝할 때, 그리고 질염이 막 올까 말까,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관리하는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고, 정말 근본적으로 질염이 안 생기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면은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잘 한번 따라 보세요. 우리가 대변 상태를 보면은 장 건강이 어떤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런 것처럼 분비물의 상태를 보아서 질의 건강 상태를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예전부터 이 여성 생식기 분비물을 굉장히 중요한 건강 지표로 여겼고요. 건강하지 않은 분비물을 뭐라고 했냐면 대하라고 했어요. 허리 아래에서 분비물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생성이 돼서 흘러나오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대하라고 하는데요. 이 분비물도 적당하면 괜찮은데 이제 많아지면은 질 안에 고여 있게 되면은 여러분 항상 고이물은 썩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염증이 쉽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우리가 분비물 상태를 보고 질 건강이 어떻구나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 더불어서 또 관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박사님, 본격적으로 질염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은 뭔가요? 자, 지금부터가 여러분 중요한 내용인데요. 한의학에서는 이 질 분비물을 질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몸 속에 세 가지 장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장기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그 기능이 떨어지면은 분비물 조절이 안 되고 질내 균형이 무너지면서 질염이 쉽게 생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고요. 나는 어떤 타입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타입은요, 바로 비장이 약한 경우예요. 그래서 비기능 저하형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여러분 피곤하면 자꾸 질염 생기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해요. 비장 기능이 약한 게 주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비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평소에 비위가 약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그 비위에 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비장인데요. 어떤 기능을 일컬으냐면은 우리 몸이 70%가 물이에요. 수분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런 물, 습기를 전신으로 운행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장의 기능입니다. 원래 물은 아래로 흐르는 게 속성이기 때문에 비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그냥 물이 아래로만 가요. 그런데 비장이 그 습을 전신으로 팍 하고 발산시켜서 끌어올려서 퍼뜨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습기가 아래로만 가지 않고 위로 다 골고루 퍼져서 운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비장의 승발지기, 조금 어렵죠? 이런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비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습기가 점점 아래로 가면서 이제 고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 내에도 그런 분비물이 많아지면서 고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이런 타입은요, 특징이 그 분비물 자체가 굉장히 색깔이 그냥 맑고 투명한색 희고, 그리고 양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비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동반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요, 수분이 몸에 많다 보니까, 습기가 많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무겁고 피로한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다 에너지가 그냥 아래로만 처지다 보니까 머리로 가는 에너지는 없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맑지 않고 멍한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서 소화기 증상이 같이 동반이 됩니다. 항상 좀 식후에 더부룩하고 복부 팽만감 증상이 있고요. 그러면서 배변도 변비 쪽보다는 약간 무른 변, 그리고 이제 설사 이런 게 나타나기 쉽고요. 그리고 붓기도 잘 생겨요. 이런 경우라면은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이요, 바로 냉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찬물, 아이스 커피, 그리고 아이스크림, 이렇게 냉한 음식을 먹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습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수분이 잘 해결되지 않고 수분 대사가 원활해지지 않기 때문에 비장 기능을 더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같은 맥락에서 생과일, 생채소, 채소 과일은 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 있죠. 채소 과일 주스 갈아서 먹었는데, 아침마다 먹었는데 변이 너무 묽어지면서 설사를 하더라. 그런 분들도 사실 비장이 약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생채소 과일 섭취하는 거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밀가루라든지 밀가루로 만든 빵, 과자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밀가루는 글루텐 성분이 있어서 엉기기 때문에 굉장히 소화하기가 좀 사실 어려운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더불어서 설탕같이 단맛 나는 음식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유, 치즈 같은 유제품, 이것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먹으면 먹을수록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생채소 과일 대신에 익힌 채소를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뿌리 채소가 도움이 되고요. 곡류 중에서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게 율무예요. 그리고 쌀류 중에서는 찹쌀이 좋습니다. 현미 좋아요. 그래서 현미 찹쌀 같이 섞어서 드시면 도움이 되고요. 보리 같은 경우는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콩류 중에서는 팥도 콩과에 속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팥 그리고 병아리 콩이 도움이 되고요. 생강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생강 그리고 대추도 도움이 됩니다. 차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도 그냥 수시로 좀 편하게 마실 수가 있으니까 가장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바로 보이는 귤 껍질차예요. 유기농 혹은 무농약 이제 귤 구입을 하셔서 알맹이 드시고 껍질은 잘 씻어서 말려서 보관을 해두셨다가 따뜻한 물 부어서 뭐 꿀 한 스푼 넣고 그렇게 해서 따끈하게 귤 껍질차로 만들어서 드시면은 이 분비물을 조절하는데 매우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한번 꼭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 뭐 삼계탕 같은 거 끓여 먹을 때 황기 같은 거 넣어서 먹는 거 알고 계시죠? 이 황기 뿌리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국물류를 좀 끓일 때 황기를 넣어서 같이 좀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황기차를 끓여서 마시는 것도 도움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간입니다. 이 간이 문제가 돼서 질염이 자꾸 생기는 분들은요, 한마디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질염이 생겨요 하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해요. 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간이라는 장기 자체도 해당이 되지만 우리 몸에서 기도 순환을 하고 혈액도 순환하고 림프도 순환하고 모든 것이 순환을 하는데, 순환을 하다가 막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막히는 걸 뚫고 나가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간의 기능입니다. 이걸 간의 소설작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힘이 이 뚫고 나가는 힘이 약해지면은 이 수분이 고이면서 이제 습이 생기면서 분비물이 많아지고 질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간의 문제로 질염이 자주 생기는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은 분비물의 양이 들쭉날쭉해요. 그러니까 많았다가 적었다가, 또 약간 흰색에 가깝기보다는 오히려 노란색, 그리고 묽지 않습니다. 좀 끈적끈적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불쾌한 좀 냄새도 나는 경우가 있어요. 동반 증상이,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연히 악화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보통 좀 정서적으로도 좀 예민한 분들이 많고요. 감정 기복도 심한 편이에요. 그리고 가슴이 좀 답답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고 좀 한숨이 잦은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PMS라고 하죠. 생리 전 증상들, 좀 불편한 증상들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방에 통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복부에 팽만감이 있다든가 이런 PMS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또 생리 자체도 역시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요. 자꾸 이제 건너뛴다거나 아니면 주기도 자꾸 틀어진다거나 그러면서 생리통이 같이 동반하는 경우들. 그래서 이런 타입이라면 피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음식이 여러분 바로 술이에요.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와인 마시고 자꾸 그러면은 아마 이제 질염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맵고 자극적인 음식, 기름진 음식도 먹으면 지방간을 유발하고요. 간에 굉장히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카페인이 과다한 음식, 안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카페인 자체가 각성작용이 있기 때문에 더 쉬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더 문제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페인이 많은 뭐 커피, 녹차, 홍차 이런 것들, 콜라에도 카페인이 있습니다. 좀 피해야 되고, 또 늦은 야식 같은 것도 간에는 굉장히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좀 피해야 되고요. 반대로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뭐 채소 과일 다 좋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향이 풍부한 채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나리, 뭐 쑥갓, 뭐 취나물, 냉이 같은 봄나물, 뭐 봄나물 되면 냉이 같은 것도 향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간에다 도움을 준다. 그리고 초록잎 채소가 기본적으로 간에 좋아요. 그래서 초록색이 나는 녹황색 채소, 엽록소 성분 자체가 간에 유리하고 도움을 주기 때문에 녹황색 채소를 평상시에 즐겨 하시면 좋고, 그리고 색깔 말고 맛을 보면은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매운맛 중에서 특별히 쓴맛 나는 음식들이 좀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은 쓴박이라든지, 여러분 양배추 중에서도 굉장히 조금해서 방울 양배추라고 부르는 것들 있죠. 그래서 그것도 도움이 되고, 치커리 같은 것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약간의 신맛이 있는 그런 음식들도 또 간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는 도움이 되니까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좀 즐겨 마실 수 있는 차도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이는 국화차, 그리고 서양 국화죠. 카모마일 차도 도움이 되고요. 페퍼민트 차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즐겨 하시면 되겠고요. 질염이 잘 생기는 자 세 번째 타입은요, 바로
신장이 약해서 이제 질염이 생기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 타입은요, 한마디로 노화 그리고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질염이 자꾸 생기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갱년기가 되어서도 질염이 더 생기는 그런 횟수가 빈번해지기 마련인데, 이 경우에도 이제 신장 기능이 허약해져서 질염이 생긴다라고 좀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콩팥도 해당이 되지만 사실 더 큰 범주에서요,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스태미너, 하초의 어떤 근본적인 에너지, 그리고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열 에너지를 북돋아주는 스태미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신기가 약한 사람들은요, 따뜻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굉장히 몸에 열이 많고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요즘 들어 왜 자꾸 이렇게 추위를 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다 신장 기능이 허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 맑고 물 같은 분비물이 생기는 특징이 있고요. 이게 이제 아까 비장이 허했을 때랑은 좀 다르게 이게 그냥 묻어나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울컥하고 쏟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놀라는 분도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물 같은 게 그냥 울컥하고 나오다 보니까 너무 놀래서 괜찮은 거예요 하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증상이 이때는 같이 동반이 되느냐? 하복부의 냉감, 배를 만졌을 때 배가 차가운 거죠. 뭐 젊었을 때도 차가웠지만 점점점 이제 더 차가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시린 증상이 나타나요. 막 무릎이 시리고요, 허리가 시리고요, 골반이 시리고요, 발이 시리고요. 이런 하초 쪽으로, 아래쪽으로 시린 증상이 나타나면서 소변이, 맑은 소변이 자주 보고 싶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소변 빈삭 증상, 그리고 밤에도 소변 때문에 자꾸 깨는데 막상 또 소변을 보면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조금씩 자꾸 그렇게 보는 경우, 그래서 이제 수면에까지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고, 아직 생리가 끊기지 않았다면은 이제 허리 통증, 허리 쪽으로 좀 약한 증상이 생기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성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떨어지는 이런 동반 증상들이 같이 나타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피해야 할 음식이요, 냉한 음식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샐러드 위주 식사라고 적어드렸는데, 이때는 사실 영양 공급이 굉장히 좀 중요할 때거든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너무 샐러드 위주의 식사만 하다 보면은 몸이 점점 냉해집니다. 그러면서 분비물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이제 과도한 어떤 뭐 해독 식단, 그리고 이제 단식하는 거, 이제 적당한 건 괜찮은데 단식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서 기간이 너무 이제 길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몸 컨디션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영양제 중에서도 여러분 그 알로에 같은 경우, 뭐 알로에도 요즘에 위장에 좋다고 해서 위 영양제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 알로에는 정말 성질이 극냉한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일 챙겨 먹는다? 이거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반대로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추천드리는 음식, 먹으면 먹을수록 유리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블랙푸드예요. 자, 색깔이 검정색이 나는 음식들, 그래서 검은 콩이라든지 검은 깨라든지 이런 것들 정말 도움이 되는 음식이고요. 그리고 견과류, 이 호두하고 잣은 성질이 따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신양이라고 하는데요, 허약해진 신장을 복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견과류고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류 중에서 특별히 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양고기나 닭고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반대로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물론 체질에 맞으면 먹을 수 있지만 굳이 추천드리진 않고요. 열매류 중에서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요. 연자육 굉장히 좋습니다. 연자육이 뭐예요? 이거 연밥이잖아요. 연 안에 있는 요 알갱이, 요것도 그래서 물에 불려서 콩처럼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먹냐면 물에 불린 다음에 밥할 때 그냥 넣으세요. 그래서 그냥 연밥으로 같이 지어서 드시면 그게 가장 먹기 편하고 흡수가 되고 소화도 잘 되는 그런 방법이고, 향신료 중에서는요, 마늘 그리고 계피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시나몬 가루 같은 거 구비해 두셨다가 뭐 이제 차 드실 때 혹은 커피 드실 때도 좀 뿌려서 드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들어보니까 여러분은 어떤 타입인 것 같으세요? 뭐 한 가지 타입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좀 진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타입이 좀 섞여 있을 수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분비물이 너무 냄새가 나고 또 가렵고 따가운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무조건 참을 일이 아니라, 그때는 사실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어떤
때문에 염증이 생겼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에 맞게 약을 복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방치를 하다 보면은 그 염증이 골반염 같은 거로도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좋지가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약만 먹고 분비물이 없어졌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질내 환경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또 조금만 피곤하면은 다시 언제든지 재발할 수가 있어서 오늘 알려드린 이런 방법으로 내가 평상시에 근본적으로 조절하고 관리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면요. 이 질 분비물은 단순히 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 3가지 장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비장, 그리고 간, 그리고 신장 이런 장기 중에 어떤 하나라도 그 기능이 떨어지면은 분비물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고 또 염증이 자꾸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타입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타입에 맞게 내가 피해야 할 음식 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거에 맞게 식치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정세현의 라이프 연구소 가족 여러분, 패밀리 여러분들 모두 나를 잘 돌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식사하세요.